이렇게 결혼을 빨리 했어요?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네. 성적으로 자유로워지잖아요. 네, 쌍둥이 동생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심적인 변화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그 신랑은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결혼 잘못 시켰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도 이 기준에서 사는 거야. 크리스찬 포탈 가피풀에 올라온 예비 부부와 신혼부부의 고민들 나왔는데요. 결혼을 막상 앞두고 최선의 선택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결혼은 이제 막상 해야 돼. 결혼하기로 했어. 근데 이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런 거 있었어요? 혹시 결혼 전에? 아니요, 저는 없었어요. 없었죠? 네. 신부는? 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었어요. 오, 작정기도. 네. 그래가지고 엄청 기도를 했는데 네. 여기가 네. 집에서 이름이 다윗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설교가 끝은 다윗 얘기를 하시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네. 그거를 계속 설교 내내 한 달 제가 기도하는 내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가 어느 캠프를 섬기러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이 배우자를 통해 내가 알려줄 거야. 겁내지 마라. 이 말을 주셔가지고 네. 겁내지 말아야겠다. 한번 믿은 대로 살아보자. 네, 네, 네. 그랬죠. 거의 사이비 같아요. 막 음성 막 들리고. 네, 막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던가요? 근데 제가 제일 간절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박또박 그냥 이렇게 죄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죄를 통해서 알려줄. 네,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하여간 네, 그랬군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은 많이 흔들렸겠네요. 왜냐면 저한테 다른 사람도 프로포즈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 네. 제가 볼 때는 이 방송 똑같이 시부모님들 못 보게 해야 됩니다. 네, 이거 보면 집에서 쫓겨나요. 네, 집에서 쫓겨나는데. 그래서 정말 확실한 응답이 필요했어요. 저는 되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지금 2명이 프로포즈를 들어온 상태에서 한 사람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한쪽은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신앙의 가정이고 네. 한쪽은 잘생기고 돈 많고 완전 세상으로 볼 때 완전 좋은 게 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매님은 지금 이 청년을 사귀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혼은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오, 사귄다고 다 결혼한 거 아니니까. 그렇죠. 사귄다고 결혼한 거 아닌데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분하고 사귀고 있는데 여기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프로포즈를 네. 사귀지도 않았는데 네. 결혼해달라고 쫓아다녔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예쁘니까. 아니, 그래서 사귄 거 결혼했다면서요? 아는데도 계속 결혼해달라고 쫓아다녔어요. 그거 알았어요? 네,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둘이 네. 예. 치고 들어와도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흔들리는 거야. 예. 나쁜 여자야. 지금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흔들렸어. 왜냐하면 얘가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쪽은 신앙은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기도는 했어요. 신앙이 있는 집안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근데 얘가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돈도 있어. 근데 진짜 솔직하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예.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사연을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정자매가 읽어주세요. 사귄 지 1년 반 만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소개받고 첫눈에 호감이 가서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예비 신랑이 효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집은 서울이고 시댁은 대전인데 데이트할 때부터 집에 가면 연락 두절이 되기가 일쑤였고 주말에 저랑 약속을 해놓고도 집에서 부르면 바로 달려갔고 시댁에 인사를 다녀온 후부터는 거의 매주 집에 가서 식사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치사한 이야기 같지만 저랑 데이트할 때는 싼 거만 먹는데 본가의 식구들은 저희가 내려가면 조카까지 거의 10명이 모이는 날이 많은데 그때 비용은 예비 신랑이 결제를 도맡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하나하나 부모님께 여쭤보고 하고 저희 집은 그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러면 진짜 문제라고 저희 언니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하고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랑이 너무 부모님한테 잘해. 예,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이거는 이 신랑이 독립성이 좀 부족한 거죠. 예, 독립성이 부족해서 먼저 자기가 이제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아들로서의 자리를 먼저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싫어요. 예, 싫지. 다 싫은데 뭐가 그렇게 싫어요? 치를 떨면서 싫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부모님이 간섭하는 게 싫어요. 간섭을 안 하는 부모님은 없어요. 이제 부모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가 쉽게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제 나와. 그러면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얘가 나오면 지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얘가 나와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울기만 해.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요 나오면 한 몇 시간 안에 걷거든요. 근데 인간은 1년 걸려요. 예. 그래서 키워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키워요. 근데 결혼을 딱 시켰어요. 그런데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님 몰라봐. 그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독교적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부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은, 그러니까 둘 다 성인이고, 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자기들 인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랬거든요. 네. 제 동생 그쪽 사람들도 그랬고. 네. 니네 인생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말로 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진짜 알아서 하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워. 이게 효자가 아니고는 떠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해야 돼요. 맞죠?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제 여쭤보고 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남편이 생각하든지 아내가 생각하든지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평화적인 그런 가정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삼녀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성인인 거고 예. 그럼 이제 그 둘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야 되는 건데 네. 그 시작부터 이제 막 계속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네. 계속 관심을 기울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안에서 서로 어느 정도의 관심과 배려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계속 부딪히니까 거기서 싸움이 나고 이럴 거면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우리가 배우면 제가 목회에서 설교해 보면 이래요. 이제 아비들아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겠죠. 근데 그걸 누가 은혜를 받냐면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요. 예. 그다음에 자녀들아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냐면 아버지들이 은혜를 받아요. 예? 어미들아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아비들아 하면 아버지가 은혜 받고 자녀들아 하면 자녀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서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내들아 그러면 남편이 은혜 받고 남편 하면 아내가 은혜 받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도 우리 이제 나는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또 부모님은 야 너희가 아무리 성인이라 그래도 너희들 결혼도 내가 다 도와줘서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나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게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녀는 부모님께 입장에 서서 생각해서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왜냐하면 성인이 된 거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그리고 부모님은 또 성인이 된 걸 인정해 주시고 이런 풍토가 돼야 되는데 그건 또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신랑은 효자예요? 결혼하는 효자가 되더라고요. 아 결혼 전에는 효자가 아니었는데 원래 그게 대화가 없는 아들만 있는 집이어서 예. 대화가 별로 없는 집이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제가 생기니까 네. 더 식구들이랑 밥 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못 챙겨줬던 걸 제가 해주길 바라고. 네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아내가? 저희 부모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희 아. 아들 셋이 전부 다 무뚝뚝 해가지고 특히 저희 어머니가 예. 누구랑 터놓고 얘기를 하거나 예.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아. 며느리가 생기니까 예. 정말 좋아하십니다. 저희 딸처럼. 예, 예. 예.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게 모습인데 이제 우리는 이 시댁이라는 게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이미지부터 깨야 돼요. 그러니까 시댁하면
부정적이고 시댁하면 어렵고 시댁하면 그런 이미지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다 부모님이 잘해주시고 또 며느리도 잘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이라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다고. 그래서 시자 들어가면 뭐 여자들이 먹지도 않는다 그러고 뭐 시청에서는 유턴도 안 하고 광화문까지 간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라. 이런 결혼의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으로 갖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냥 같은 직업의 남자만 생기면 한다. 네,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남자가 지금 없어서 내 결혼 안 하는구나. 네. 결혼하면요 그 부모님 근데 그 같이 꿈을 꾸던 그 남자 있어요. 아주 비전이 같아.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아, 제가요? 예. 네. 자꾸만 간섭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결혼했는데 네. 간섭하신다. 그러면은 뭐 간섭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해요? 딱 가가지고 간섭하지 마세요. 네? 제 결혼했거든요. 저 군씨예요. 네? 전 세계 200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너무 그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죠. 예, 결혼이라는 건 현실인데 청년 여러분 결혼은 현실인데요. 그러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커플들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각하게 이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자매입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저는 결혼을 생각하면서부터 신앙 좋은 가정으로 시집가고 싶다는 게 기도 제목이었고 얼마 전 제가 생각하는 집안의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아쉽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남자 쪽을 따라 몇 달 전부터 그쪽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님이 교회에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 예쁘게 꾸미고 오길 바라세요.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쁜 며느리감이라고 소개하면 좋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나 섬기는 부서까지 정해주세요. 공통점은 담임 목사님의 눈에 잘 뜨이는 자리라든가 교인들의 입소문을 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는 신앙이 진짜 있는 가정일까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헐레허식이 가득하고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제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혼을 계속 추진해야 할까요? 야, 이 사연은 참 새롭네요. 대부분 이제 신앙적인 문제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집안의 문제인데 이건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열심이 조금 다른 거죠. 이게 열심이라는 단어와 헌신이라는 단어가 좀 다른 건데 지금 이 사연을 읽었잖아요. 지민 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아빠가 목사님이길 엄청 기도했거든요. 어.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빠가 목사님이길 바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결혼할 때 네. 남편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그게 저는 정말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고 행복했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하니까 네.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목사님 가정과 실제는 야, 오늘 위험 수위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아니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여주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럼요. 막 할렐루야 막 네. 사랑합니다 막. 네. 근데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럼요. 집에서는 텔레비도 보시고. 그럼요. 화장실도 가고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도 저와 같이 뭔가 신앙으로 네. 그런 집안에 시집을 엄청 가고 싶어서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엄청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네. 이걸 뛰어넘어서 남편을 사랑한다면 저는 왜냐면 어느 집을 가든 문제는 똑같아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결혼한 사람다운 네. 그런 답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시어머니 성격의 문제인데 예, 이 시어머니 성격이 일단은 그 간섭하기 좋아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자꾸 말하는 성격이고 이 시어머니 성격의 문제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보여지기 원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의 성격의 문제야. 그 뜻은 이 성격은 안 바뀐다는 거라서 결혼을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는 집사님 댁은 며느리가 시댁의 교회로 왔는데 1년간 같이 계시다가
네가 나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다고 본인만 다른 교회로 옮기셨대. 또 그런 좋은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가 있다고, 여러 케이스가. 근데 이제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유정 자매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화를 하는 너무나 괜찮은 남자가 있어요. 사람이. 그럼 결혼해야죠. 네, 근데 부모님이 영 아니야. 부모님이요? 완전 영 아니야. 그래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다음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 삶을. 근데 그 남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 예. 마인드가 예. 그 사이에서 나를 배려해 줄 수 있는가. 배려를 그 친구는 한다고 하죠. 그런데 스트레스는 그래도 다 받죠. 네. 그런 결혼을 해요? 그래도 그 남자만 보고? 네,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부모님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되고, 그럴 때 만날 때마다, 막 맨날 뭐라 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근데 1차적으로 유정자매처럼 먼저 상대가 제일 중요해요. 예, 상대가 제일 중요하고 상대가 좋으면 놓치지 않는 게 지혜로워요. 예. 부모님은 잘 바뀌지 않아요. 예, 잘 바뀌지 않는데 그래도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요. 이게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분이 바뀐 게 아니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막 그 여자들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다고요. 그 대부분 다 시댁 가서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또 그것도 가족마다 다 달라요, 문화가. 어느 가족에서는 밥하지 마라, 나가서 밥 먹자,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어느 가족은 이제 옛날처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가서 이제 누워 있고 여자는 계속 일해야 되고 이제 그 친정정 이제 친정정 갈라 그러면 시어머니가 나와서 점심 먹고 가라 이렇게 하고 점심 먹었으면 점심 치우고 나면 아이고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저녁 되는데 저녁 먹고 가라 이제 이렇게 잡는 케이스가 있다. 이럴 때는요 진짜 남편이 중요해요. 남편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 컨트롤을. 남편 외에는 못해요. 아무도 못해. 남편이 딱 지혜롭게, 이제는 저희들 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머니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없으면 그 여자는 정말 힘들어요. 예. 목사님은 신혼부부 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못했죠, 해결. 못해요, 해결.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냥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다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 결혼을 하면 다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자,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나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괜히 나와가지고 자신의 마음만 들킨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잘 나왔습니다. 네. 솔직히 네. 저는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군대도 안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정도로 저는 확신이 있었고 결혼이 하고 싶었고 네. 네. 그래서 정말 갔는데 네. 좀 많이 고민이 되시는 청년분들이 있다면 네. 용기를 가지고 들이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결혼을 군대도 안 갔는데. 미안하긴 한데 예. 근데 왜 했어요? 군대도 안 갔는데 정말. 사랑했어요. 아까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되게 떨어지기 싫었어요. 아까는 프로포즈 여기 들어왔다면서요. 네,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사랑하는데도 프로포즈를 오니까 흔들려요? 근데 제가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면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안 좋은 질문인데요. 요즘에 이제 살면서 이제 그 부모님 댁에 살고 이제 지금 초기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어렵고 이제 그럴 때에 그 물질 많았던 그 형제랑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잘 안 되길 잘 됐다. 거기 안 가길 잘했다? 네네. 나는 정말 여기 오길 잘했다? 네네. 그런 확신 속에 살수록, 산다. 네. 참 좋네. 훈훈한 마무리. 예. 요 부분만 시부모님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정 자매는 어때요? 오늘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아니, 저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연애부터
해야 되니까. 네, 연애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 청혼을 하세요. 제가 카메라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오라고. 아, 예. 그냥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그러면 안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자, 일본 카메라 이제 보고 이제 한마디 하세요. 아, 네. 그냥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멋진 분들. 중에 영어하는 분들. 네, 예. 꿈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제가 볼 때 결혼 이제 물 넘어가는 걸 본 것 같습니다. 예. 청년들을 응원하고 또 청년들을 위한 또 청년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맞닥뜨려져 있는 이야기들과 맞닥뜨려져 있는 주제들이 쉽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결정되어 있는 대로 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기독 청년답게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또 하나님께 보시기에만 괜찮다면 좀 이 세상과 다른 그런 결정을 해보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 시작하고요. 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시작한다면 또 그렇게 시작하겠다고 양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라면 제가 볼 때 결혼 생활 할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택과 모든 걸 이 세상에 맞춰서 준비하고 내가 몇 년을 돈을 벌고 또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 안에서 살아가면서 쉽지 않겠지만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시작한다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카톡으로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들 녹화 방송을 유튜브로 생방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특별히 본방 주일 10시 C채널입니다. 2030을 살리는 골든타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찾아갑니다. 주일 10시에 꼭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그리고 색깔이 너무 있어가지고 4명이 다 색깔이 다르고 오늘 완전 스타로 데뷔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만남이 언젠가 나를 만나 잠못 드는 새벽 밤에 날 맛보시 돼주길 바랬던 내 바람 이루어지지 않아